정숙은 60평생 단 하루도 개운하게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 쥐꼬리만한 연금에 한숨 쉬는 삶, 10억짜리 아파트 대출금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늘 온몸이 솜처럼 무기력했다. 새벽 5시 박호철이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호철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약통을 정돈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약 챙겨 먹었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비타민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30년 동안 변함없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정숙은 약통에서 주황색 비타민 하나를 꺼내 습관처럼 물과 함께 삼켰다. 목 넘김이 유난히 텁텁했다. 잠시 후 정숙은 다시 스르르 잠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갑이라도 채워진 듯 의식은 흐릿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호철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그는 낡은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그가 나간 후 침대에서 내려온 아들 박민서가 식탁 위 약통을 발견했다. 민서는 문득 약통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라벨을 보고 불안한 눈빛으로 약을 집어들었다. 낡은 약통, 그 속에 숨겨진 30년의 비밀과 후회.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들 민서의 손에 들린 약통의 라벨은 희미하게 발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스마트폰 카메라로 라벨을 확대했다. 라벨에는 비타민이 아닌 낯선 화학명과 함께 정신안정제, 수면제 성분 포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30년간 남편, 즉 아버지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했다. 민서는 그날 밤 낡은 시골집 같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그는 30년의 세월 속에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후회를 되짚었다. 늘 생기 없던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가 유독 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집착적인 행동. 모든 것이 이 약으로 설명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호철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약을 건넸다. 여보, 오늘 하루도 힘내. 이 비타민 먹어야 건강하지. 호철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서늘하게 빛났다. 정숙은 약을 받아들고는 손바닥에 쥔 채 잠시 멈칫했다. 충격과 비밀이 뒤섞인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숙은 그 알약을 삼키는 대신 남편 몰래 낡은 화분 아래 흙 속에 조용히 파묻었다. 그녀의 잠들었던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숙은 그날 밤 30년간 처음으로 잠이 아닌 각성의 상태로 밤을 맞았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고 눅눅한 흙냄새가 배어나오는 낡은 시골집 같은 침실은 그녀에게 낯선 공간이 되었다. 방 한쪽에 놓인 시들어가는 화초는 마치 자신의 30년 세월을 대변하는 듯했다. 남편 호철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호철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열쇠 꾸러미와 함께 바싹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었다. 그리고 호철의 지갑 속에서 한 폐쇄된 정신병원의 30년 전 기록물이 나왔다. 그녀는 충격에 질려 그 기록물을 펼쳐보았다. 기록물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위험한 산후 우울증, 자해 및 타해 시도 등의 섬뜩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호철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인생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금지된 욕망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도둑맞은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30년간 억눌렸던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힘껏 깨물었고 잠든 남편을 죽일 듯 노려보며 경악했다. 정숙은 마침내 복수의 첫 단추를 채웠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생생한 사연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정숙은 그 후로도 매일 아침 호철이 건네는 약을 화분 아래 흙 속에 파묻었다. 약을 거부하자 30년간 억압당했던 그녀의 황혼에 금지된 욕망과 삶의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무기력하지 않았다. 10억짜리 아파트 대출금에 허덕이는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한편 아들 민서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 호철의 작업복에서 발견한 30년 전 정신병원 기록물의 내용을 며칠 밤낮으로 검색했다. 기록물 속에는 산후 우울증, 자해 및 타해 시도 외에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이 짧게 적혀 있었다. 환자의 충동적 행동은 시어머니와의 극심한 고부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에서 기인함. 민서는 경악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관심과 갈등을 덮기 위해 어머니의 감정을 통제했던 것이다. 민서는 아버지의 뒤틀린 사랑에 분노하며 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도시 큰 약국으로 향했다. 늦은 밤, 호철은 정숙이 자는 척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맡에서 시들어가는 화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당신을 지키려 했던 거야, 정수가. 내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어. 약을 끄는 정숙은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10억 아파트 대출금과 쥐꼬리만한 연금의 현실은 여전했지만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남편 호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호철은 정숙이 약을 꼬박꼬박 먹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회복된 활력에 불안감을 느꼈다. 30년간 억압했던 그녀의 황혼에 금지된 욕망이 깨어나며 정숙의 행동은 점차 대담해졌다. 어느 날 저녁, 호철은 정숙이 낡은 시골집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정숙은 평생 자신을 꾸미는 일에 관심 없던 무기력한 주부였다. 호철은 그녀의 변화가 두려웠다. 여보, 어디 나갈 일 있어? 오늘따라 화장이 짙네. 호철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나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고. 그녀의 말은 호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민서였다. 민서는 약통 성분 분석 결과가 적힌 서류 봉투를 낡은 시골집 헛간 안에 숨기기 위해 왔다. 아들 민서는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낡은 시골집의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은 오래된 농기구와 눅눅한 흙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마치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공간이었다. 민서는 서류 봉투를 낡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 깊숙한 곳에 숨기려 했다. 그 순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성분 분석 결과지가 펼쳐졌다. 결과는 민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약의 주성분은 단순히 수면제 성분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극단적으로 억제하여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약물이었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짓밟아왔던 것이다. 민서는 경악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한 악역일 수 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그때 헛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호철이었다. 호철은 아내가 아닌 아들이 헛간에 있는 것을 보고 섬뜩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늦은 밤에 헛간에는 왜 온 거냐?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호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비밀의 기운이 감돌았다. 헛간 안은 갑작스러운 호철의 등장으로 인해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뒤틀린 행동에 대한 분노가 그를 지탱했다. 아버지, 이건 대체 뭡니까? 어머니가 30년간 드신 비타민이 여성 호르몬 억제제였다고요. 민서는 성분 분석 결과를 호철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호철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단호했고 뒤틀린 신념이 엿보였다. 그래, 내가 먹였어. 결국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어. 호철은 30년 전 정숙의 위험한 산후 우울증 기록물을 언급하며 내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넌 이 세상에 없었거나 내 어머니는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았을 거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악역이 아닌 아버지의 희생이었다고 주장했다. 눅눅한 헛간의 흙냄새는 두 부자의 처절한 관계의 늪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입체적인 변명에 잠시 흔들렸으나 어머니의 잃어버린 30년이 떠올라 다시 분노했다.
그때 호철은 민서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고 두 부자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헛간 안에서의 몸싸움 끝에 민서는 결국 아버지에게 서류를 빼앗겼다. 호철은 성분 분석 결과를 찢어버리며 아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가정은 파괴된다. 이건 현실이야, 민서야. 민서는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이미 정숙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30년간 억압당한 몸을 이끌고 낡은 시골집 마당의 수도가로 향했다. 그녀는 화분 아래 묻어두었던 알약들을 꺼내 모두 땅에 파묻고 수도 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들이켰다.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물이 그녀의 잠들었던 세포를 깨우는 듯했다. 그때 마당으로 나온 민서가 조용히 정숙에게 다가섰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서는 호철이 찢어버린 서류의 내용, 즉 여성 호르몬 억제제와 시어머니와의 극심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산후 우울증 기록까지 모두 상세히 털어놓았다. 정숙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30년간의 후회가 뒤섞이며 일그러졌다. 그녀는 수도가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결국 내 삶이 통제당했던 거였어. 정숙의 눈물은 처절한 복수를 예고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생생한 사연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정숙의 통곡은 30년간 억눌렸던 삶의 후회와 분노를 터뜨리는 각성제였다. 그녀는 남편 호철의 뒤틀린 집착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훔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정숙의 눈빛은 무기력했던 과거와 달리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호철을 향한 지긋지긋한 관계의 늪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재산 분할 싸움으로 시작될 터였다. 정숙은 아들에게 남편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 10억짜리 아파트 대출금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삶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려 했다. 다음 날 아침 호철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비타민을 건넸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약 먹고 좀 쉬어. 정숙은 약을 받아들고는 호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여보가 주는 약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요. 예를 들면 사이다 같은 거? 정숙의 사이다 복수국의 서막이었다. 호철은 아내의 미묘한 변화의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정숙은 황혼 이혼과 재산 분할이라는 현실적인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무기력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훔쳐간 30년의 삶에 대한 후회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정숙은 남편 호철이 잠시 외출한 사이 그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져 과거의 비밀과 후회가 담긴 정신병원 기록물과 아들 민서에게 빼앗았던 약 성분 분석 결과지를 찾아냈다. 정숙은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이 결정적 증거들을 챙겨 도시 변두리까지 나갔다. 그녀는 낡은 동네 복사집에서 두 서류를 수십 장 복사했다. 복사본은 법적 소송을 위한 중요한 무기였다. 그녀가 복사집을 나오는 순간 호철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호철은 아내가 나선 것을 눈치채고 몰래 뒤를 밟았던 것이다. 여보, 나 없이 어디 갔었어?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해. 호철은 다정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내의 손에 들린 복사된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숙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뒤로 감췄다. 그녀는 결국 남편과의 관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정숙이 복사된 서류 봉투를 뒤로 감추는 순간 호철은 아내의 행동을 확신했다. 그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30년간 지켜온 자신의 비밀이 곧 폭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행위가 악역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웠다. 그날 밤 호철은 정숙이 잠든 틈을 타 복사본 봉투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다. 10억 아파트 대출금 상환의 압박 속에서 그는 재산 분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낡은 시골집 구석구석, 심지어 시들어가는 화초가 놓인 테이블 밑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정숙은 이미 복사본을 며느리에게 맡긴 후였다. 호철은 봉투를 찾지 못하자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며느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고 호철은 다정한 남편인 척하며 그녀의 뒤를 밟았다. 호철의 눈에는 지긋지긋한 관계의 늪을 벗어나려는 아내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가득했다. 정숙은 남편 호철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기회를 오히려 복수의 판을 키우는데 이용하기로 했다. 정숙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골 마을 회관 근처 벤치에서 며느리를 만났다. 며느리는 복사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며느리에게 30년간 약을 먹어온 충격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털어놓았다. 이어 정숙은 자신이 호철에게 당한 고통의 뿌리가 시어머니와의 과거 고부 갈등에 닿아있음을 확신하며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 시아버지가 시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 혹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도 있니? 시할머니의 과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며느리는 경악하면서도 시아버지의 잔혹한 행동에 분노하며 돕기로 결심했다. 뒤편에서는 호철이 낡은 트럭 조수석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복수가 결국 시어머니의 과거까지 파헤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덮어버린 또 다른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웠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정숙의 부탁을 받고 시골 마을 회관의 노래 교실에 다니며 소문을 캐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노래 교실의 부녀 회장에게 접근했고 마침내 호철의 어머니, 즉 시할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소문의 핵심은 시할머니가 생전에 땅 보상금을 받은 후 30년 전 호철의 아버지, 즉 시할아버지가 아닌 동네의 젊은 총각과 황혼에 금지된 욕망에 빠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할머니가 그 젊은 총각에게 몰래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려 했다는 과거의 비밀과 후회가 있었다. 결국 호철이 어머니에게 먹였던 약이 단지 정숙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어머니에게 복수를 위해 했던 행동의 되풀이였음을 며느리는 깨달았다. 며느리는 이 소문을 정숙에게 알리기 위해 낡은 트럭 조수석에 숨어 자신을 미행하는 시아버지 호철에게 들키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였다. 정숙과 며느리는 동네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 시할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확인했다. 며느리는 호철이 시할머니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했던 악행이 정숙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정숙은 며느리에게 호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왔던 누런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 종이는 사실 30년 전 호철이 시할머니를 낡은 시골집 헛간에 감금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막기 위해 헛간 입구에 붙여두었던 경고문의 사본이었다. 며느리는 글씨체를 확인한 후 이 경고문이 호철의 것임을 확신했다. 경고문의 내용은 시할머니를 밖으로 빼내려는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이 누런 종이는 호철이 어머니에게 행했던 과거의 비밀과 후회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정숙은 이 증거가 시어머니의 재산 통제와 황혼에 금지된 욕망을 막으려 했던 호철의 악행을 증명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이 종이를 황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핵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부탁했다. 누런 종이의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정숙은 낡은 시골집 거실로 돌아와 호철을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정숙은 곧바로 호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꺼냈던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그중 하나의 열쇠가 낡은 시골집 헛간의 자물쇠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정숙은 확신하고 있었다. 정숙은 호철에게 30년 전 시할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추궁하며 과거의 비밀과 후회를 현재의 복수극으로 끌어냈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 어머니에게 했던 짓 나한테도 똑같이 했지. 어머니를 헛간에 가두고 나에게는 약을 먹여서 내 삶을 훔쳤어. 내 황혼에 금지된 욕망은 당신의 집착 때문에 싹도 피지 못했어. 정숙은 호철을 향해 30년간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추궁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지긋지긋한 관계의 늪에서 반복되는 악행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결국 호철은 무너졌고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잃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정숙의 분노에 찬 질문에 호철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30년간 아내에게 먹여온 약의 진실, 그리고 그 약이 결국 30년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했던 비밀스러운 행동의 복사판이었음을 시인했다. 그래, 내가 했어. 어머니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셨어. 땅 보상금 받은 돈을 젊은 놈한테 다 퍼주려 했다고. 그 돈을 지켜서 겨우 10억 아파트 대출금을 막았지만 아직도 빚더미야.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았어. 호철은 자신의 악행이 결국 그들을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후회를 내비치며 입체적인 악역 서사를 펼쳤다. 정숙은 호철의 추악한 과거의 비밀과 후회를 듣고 경악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온 누런종이 헛간 경고문과 약 성분 분석 결과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정숙은 즉시 황혼 이혼 소송과 함께 이 증거들을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사이다 복수극은 이제 재산 분할을 넘어 호철의 남은 인생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정숙은 차갑게 웃으며 침실 구석에 시들어가는 화초를 집어들고 헛간 쪽으로 던져버렸다. 정숙은 단호하게 황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빠르고 냉정했다. 변호사는 며느리를 통해 확보한 약 성분 분석 결과와 호철이 시할머니에게 썼던 누런종이 헛간 경고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은 호철의 일방적인 패배로 기울었다. 호철은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주장하며 입체적인 악역 서사를 고수했지만 판사와 아들 민서는 그의 뒤틀린 집착에 경악했다. 10억 아파트 대출금에 얽힌 재산 분할 과정은 처절했다. 정숙은 30년간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최대의 지분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후 호철은 정숙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비참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결국 당신은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거였군. 내가 당신을 지켜줬는데.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나를 지긋지긋한 관계의 늪에 가둔 거야.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거야.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정숙의 황혼 이혼 소송은 호철에게 치명타였다. 아파트 대출금을 포함한 재산은 분할되었고 호철은 결국 낡은 시골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정숙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의 악행, 아내에게 약을 먹인 행위와 시할머니에게 했던 과거의 악행은 법적으로 명백했다. 그의 뒤틀린 신념은 산산조각 났다. 아들 민서마저 호철을 외면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입체적인 악역 서사를 이해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잃어버린 30년과 할머니에게 했던 잔혹한 과거의 반복에 경악했다. 민서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가정이 아니라 결국 돈과 아버지의 비뚤어진 욕심이었어요. 민서는 결혼자금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겪던 현실을 뒤로하고 낡은 시골집을 떠났다. 호철은 텅 빈 집에서 쥐꼬리만한 연금에 한숨 쉬던 현실보다 더 비참한 노년을 맞이했다. 그는 헛간 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헛간은 30년 전 어머니를 가두었던 공간이자 이제 자신의 파멸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정숙은 황혼 이혼 소송을 통해 10억 아파트 대출금을 포함한 재산의 상당 지분을 확보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리한 후 호철과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던 낡은 시골집을 미련 없이 떠났다. 그 시골집은 호철에게는 재산 통제의 상징이었지만 정숙에게는 30년간 억압당한 감옥이었다. 정숙은 이혼 합의금을 통해 아들 민서의 대출금 혹은 지분을 정리해 주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지긋지긋한 관계의 늪을 벗어나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머니를 응원했다. 정숙은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작고 평범한 원룸을 얻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호철의 뒤틀린 욕망이나 10억 대출금의 굴레와 상관없었다.
정숙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30년간 억눌렸던 자신의 황혼에 금지된 욕망을 비로소 인정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을 느끼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결국 사이다였어. 라고 웃으며 말했다. 정숙은 황혼 이혼 후 홀로 새 삶을 시작했다. 30년간 억압당했던 그녀의 삶은 사이다 복수국을 통해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녀는 이제 호철에 뒤틀린 집착이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황혼에 금지된 욕망과 자유를 만끽했다. 한편 호철은 낡은 시골집에 홀로 남아 비참한 노년을 맞이했다. 10억 아파트 대출금의 압박 속에서 재산을 지키려 했던 그의 모든 악행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쥐꼬리만한 연금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는 매일 새벽이면 헛간 쪽을 바라보며 후회했다. 그 헛간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행했던 자신의 과거의 비밀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호철은 어느 날 아침 헛간 앞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다. 그의 손에는 정숙에게 30년간 먹여온 약통이 쥐어져 있었다. 아들 민서는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에 슬픔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정숙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완벽하게 되찾았음을 확인했다.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관계의 늪에서 벗어난 정숙의 새로운 시작과 악행이 반복된 호철의 비참한 인과응보로 막을 내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